오늘 무료 추천은 없나요? 단타 종목은 나갈 생각이 없고요. 종목 한두 가지 정도는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지켜보세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저는 해저 케이블과 풍력 쪽에 대해서 이 종목 한번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 이 종목 아세요? 일단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은 내용, 갑자기 우려가 불거진 내용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다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것을 뜻해요. 보통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떨어지면서 구매욕구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골치가 아픈 골자예요. 무조건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방향성도 없고 굉장히 따져볼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미국의 GDP 지수가 한 건을 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좀 확인이 됐는데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암울한 모습으로 마감이 확인이 되었어요. 시장 예상치가 2.4%였는데 1.6%로 확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미국의 PCE 물가지수가 확인이 됐는데, PCE도 그렇고 군원 PCE도 그렇고 물가지수가 꺾이지 않는, 시장 예상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햇살님 말씀이 맞아요.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수요는 적어서, 소비 욕구는 적어서 경기 침체는 오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물가는 오른다라는 거니까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들, 지금 대표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라면 뭐가 있어요? 최근에 뭐 구리도 이슈가 됐었고,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들도 이슈가 많이 됐었고, 대표적으로는 국제 유가, 석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런 국가 대 국가의 일들, 무역전쟁 관련된 일들로 하여금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 게 반영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우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은 명확한 정답까지는 없을 거예요.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봐야 될 거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면 기술 혁신을 꼽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AI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우리가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기술 혁신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증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지켜보자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나름 시세가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세 분출을 못한 게 이 종목이에요. 퓨릿. 퓨릿이란 종목 다들 아세요? 이거 공부 한 번씩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신너라는 소재가 있어요. 노광공정에서 이제 이 신너라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 신너라는 소재의 원재료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퓨릿이라는 종목.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주 매출처로 두고 계속해서 좀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는 흐름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좀 노광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공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퓨릿이라는 종목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뭐 매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흐름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선이랑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쪽 테마는 순환매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혼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슈의 연속성과 순환성이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태양광이 가장 이슈가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발전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국가별 분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DN과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거의 연속성을 따져봤을 때에는 우리가 풍력에 대해서도 테마적인 이슈가 한번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풍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무언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전선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실적 관련 내용도 있지만 뭐 AI 발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구리값 상승에 대해서도 수혜가 이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연속성으로 지금 미국에 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럽에 있는 하나의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전선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꽤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해저 케이블과 풍력 쪽에 대해서 이 종목 한번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다. LS 마린 솔루션이란 기업인데 이런 것도 테마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한 1, 2주 내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HTS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각자의 관점들이 있으신가? 추세, 수급, 240일 위에 있을 것, 월봉 및 거래량. 와, 월봉을 보신다고? 월봉 보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시네. 다들 관점이 비슷하시네요. 눌림, 뭐 지지저항, 거래량.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 결국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돈이 들어온 거를 일일이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누군가가는 그냥 거래량만 보고 나서 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1번, 2번은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창구별로 포지션을 확인하는 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창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등락률이 컸네, 여기가 메이저 수급이네, 얘네가 세게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창구별로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마다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아까 그 퓨릿이라는 종목인데 올해부터 거래량이 들어왔던 날이 2월 3일이에요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 그리고 그 다음이 언제야? 장대 양봉이 2월 20일, 2월 20일도 외국인이 매수, 그 다음이 4월 4일, 4월 4일도 외국인이 매수. 그러면은 이 수급의 주체, 주가 상승의 동력은 외국인의 수급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이건 분석하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 창구 분석은 세부사항이고 전체적인 거래량이 중요함,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1순위가 돼야죠. 창구 분석은 그리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내가 이쪽 창구에서 이만큼 매수를 해가지고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시켜서 페이크를 주려고 매도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속임수들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관점 차이인 거지, 관점 차이.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의미를 간혹 가지긴 해요. 종목이 증시가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제 하락이 끝나는 거를 분석한다면서 적산병이니 흑산병이니 뭐 상승 잉태형, 상승 확장형, 뭐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되게 이론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신뢰도가 있어요. 며칠 동안의 음봉이나 이 며칠 동안의 약세를 보일 때의 흐름을 바닥에서 양봉 하나가 다 잡아준다면, 하루뿐만이 아니라 한 2, 3일 동안의 캔들을 양봉 하나가 잡아준다면,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저는 이거는 약간은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는 편이에요. 하락 추세 속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저는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며칠 동안의 캔들을 하루 걸로 다 잡았어? 돈을 좀 실으면서? 이거는 약간 의미를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관점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점은 그 다음 양봉을 보고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른데, 보통 이 캔들이 나오면은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뭐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 3개가 나오면은 이제 흐름이 바뀐다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캔들을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추세가 돌아간다고 확실히 판단이 될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차트나 이슈나 뭐든 보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거는 몰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차트를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다가도 떨구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차트가 아무리 별로여도 갑자기 그냥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 무엇도 믿지 마세요. 100%를 100% 신뢰를 하지는 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